끈질긴 수다 저널리즘 스트레이트 후 3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 사건을 다뤘습니다. 워낙 복잡하고 좀 오래된 사건이라서 일단 간단하게 개요를 좀 정리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승규 기자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제 가습기 살균제 국내에서 처음 개발한 건 이제 650이고요. 전신 이제 SK의 전시기 때 이제 여기서 이제 개발 시작했고 이 사업이 2000년도에 이제 SK 케미칼로 넘어가게 됐고요. 그다음에 또 한편에서 이제 옥시가 이제 가장 많이 판 회사인데 거기서도 이제 2000년도에 개발을 했고 그래서 다시 이후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크게 보면 두 개의 원료 있습니다. CMIT, MIT한 원료를 한 가습기 살균제가 있고 PHMG를 이제 원료로 한 가습기 살균제가 있고 양쪽에서 이렇게 많이 팔리기 시작하고요. 네. 특히 옥시의 그 제품이 나온 이후에 좀 많이 화제가 돼서 많이 팔렸고. 근데 2011년 이제 뭐 최초 만들어진 거는 한 15년, 16년 지나고 나서 많이 팔린 건 한 10년 이후에 이제 임산부 네 분이 갑자기 이제 사망하시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부터 이제 정부에서 조사를 실시했고 알려지게 돼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일단은 이 사건이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도 이렇게 그 호흡기 없이는 정상적인 호흡을 이제 폐섬유화가 이미 다 진행이 돼버려가지고 특히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가습기를 놨고 그 가습기를 건강하게 쓰기 위해서 살균제를 넣어서 청소를 한 건데 그거 때문에 내 아이가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정말 그 부모님들은 잘못한 것 없이 평생을 지금 죄인으로 너무 지금도 하루하루 너무 힘들게 살고 있는 그런 사건이잖아요. 그죠? 그 부분이 되게 제일 안타깝죠, 사실. 네.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엄마가 아빠가 넣어준 그 씻은 그 살균제인데 그게 내 자식의 몸을 해하게 할 줄은 몰랐는데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돌아가신 분들 말고도 지금 피해자분들 이제 건강을 해치신 분들은 산소통을 메고 지금 이제 산소 이 호흡기를 끼고 생활을 하셔야 되는 불편함을 계속 평생 지고 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끝날 수가 없는 사건이기도 해요. 그렇죠. 이 가습기 살균제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나온 거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뭐 외국의 사례를 전부 다 조사한 건 아니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실은 이 원료 자체를 가습기 살균제 용도가 아닌 것들이 화학 제품에 쓰는 그런 것들이 이제 살균제에 이제 넣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네, 그렇게 돼서 우리나라에서 피해가 제일 많죠 지금. 네. 보통 이제 요즘에는 그 가습기 입구가 굉장히 넓어가지고 씻기 용이한 제품들이 많이 나왔는데 초창기에 가습기 쓰는 걸 보면 입구가 좁아가지고 맞아요. 손을 넣어서 이렇게 씻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네네. 가습기 살균제를 넣어서 이렇게 흔들면 물때 같은 것들도 빠지고 곰팡이도 안 피게 되고 하니까 이게 편하다 해서 했던 거고 많은 부모님들도 많은 가정에서 그걸 썼던 건데 그래서 이제 좀 결국은 이제 이런 문제까지 왔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그 두 가지 원료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CMIT, MIT라는 원료하고 PHMG 이게 서로 만든 회사가 다른 거죠. 원료 자체는 이제 거의 다 SK 케미칼이라는 데서 만들었고요. 네. 원료 자체는 케미칼에서 만들었고 이제 SK 케미칼이 본인들도 가습기 살균제 만들었는데 그건 주로 CMIT, MIT고요. 옥시가 근데 뭐 중간 업체가 있긴 하지만 옥시에 납품된 게 이제 PHMG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유해성이 인정이 된 게 일단 법적으로 인정이 된 게 PHMG. 좀 더 유해하다고 됐죠. 사실은 뭐 CMIT, MIT라고 해서 유독성이 아예 없고 이런 건 아닌데 PHMG가 더 독하다는 게 실험을 통해서 입증됐기 때문에 먼저 유죄 판결이 나왔고 최근에 이제 CMIT, MIT가 무죄가 나왔죠. 그걸로 한 가습기 살균제. CMIT, MIT가 좀 덜하다거나 뭐 해서 무죄가 났다고 하더라도 아까 저희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PHMG를 쓴 옥시의 원료를 납품한 게 또 SK 케미칼이기 때문에 그 원료를 납품한 것도 죄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 유죄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그 사회참사위원회라든지 피해자분들이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재판이 두 개인 겁니다. CMIT, MIT와 관련된 재판이 있는 거고 PHMG와 관련된 재판이 있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SK 케미칼이 둘 다 걸려 있는 다 거죠. 공통적으로 다 SK 케미칼은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그 CHIT 그게 이제 걸려 있는 재판이 무죄가 나왔다는 건데. 네.
그건 이제 확정 판결인가요? 끝난 건가요? 1심입니다. 이제 이제 사실 1심. 이건 지난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렇네요. 어쨌든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미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이 됐잖아요. 사실 그렇죠. 10년이 넘었습니다. 알려진 게 2011년이니까 예, 쓰신 분들은 더 오래된 거잖아요. 음. 그 이제 겨우 1심이 나왔는데 무죄니까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또 2심 대법원 언제 기다리겠습니까? 거의 이제 10년이 지나서 무죄 판결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동물 실험 결과가 좀 덜 해로웠다. 아 그렇죠. 핵심은 그겁니다. 네. PHMG보다 동물 실험 결과가 덜 입증이 됐다 이런 건데요. 그래서 이제 피해자분들은 이제 제일 황당해하는 게 어떻게 나는 몸이 이제 뭐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가족도 사망하고 근데 어떻게 사람이랑 동물이랑 똑같냐. 음. 사실 과학자분들은 이게 기본적으로 정말 극단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이제 인체 실험을 하지 않는 이상 사실 아예 입증이 불가능하죠. 그게 안 되거든요. 네. 네. 다만 이 동물시라는 건 어떻게 보면 참고 사항인데 이제 그거를 재판부가 너무 과도하게 반영한 거 아닌가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아까 그 곽순 기자가 얘기도 우리 보도 중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내 몸이 증거다. 죽은 내 가족이 증거다. 쥐 실험, 뭐 동물 실험보다 훨씬 더 명확한 증거가 사실은 나와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근데 뭐가 잘못돼서 이게 무죄 판결이 난 거냐 하는 부분이 가장 의아한 거란 말이죠. 그게 제일 안타까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정부에서 피해 구제를 위해서 네. 이제 아주 급하니까요. 치료비나 이런 게 사실 자체적으로 조사도 하고 그래서 피해자를 뭐 그것도 이제 충분히 인정되지 못한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인정하신 분들도 또 있고 하는데 재판부는 사실 그것조차도 다 신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정부 조사 자체가 피해자들을 좀 폭넓게 인정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근데 이거는 지금 형사 재판이다 보니까 더 꼼꼼하게 봐야 한다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누가 폐가 쌍둥이 이제 뭐 아픈 분의 사례가 재판에 보면 나오는데 이 친구들이 쌍둥이인데 그 전에 한번 병원 가서 진단을 받은 적 있다 폐 관련돼서 그러면 이제 그게 꼭 가습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 않냐 뭐 이런 거고 또 유전적 요인도 있을 수 있다 다른 환경 요인도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완전히 100% 이런 뭐 진공 상태라 그래나 그런 상태에서 걸린 거를 어떻게 입증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또 1, 2년 된 것도 아니고 10몇 년 전 얘기인데 그 기억의 불충분성 그리고 사실은 아까 그 쌍둥이 사례 같은 경우도 그 오히려 앞에 진단이 있다면 그 사실은 그걸로 인해서 더 취약한 사람이 더 심각한 질환에 걸렸어 있다고 저희가 추측할 수도 있는 건데 이제 그런 거는 다 무시하고 그냥 이제 이게 이것 때문에 안 걸릴 수도 있잖아 이렇게 의심하는 건데 그 의심이라면 아마 누가 입증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SK 지금 바이오사이언스는 정말 뭐 핫합니다. 따상이라고 그렇죠. 우리가 한 얘기를 하죠. 뭐 바로 13만 원이었던가요? 처음 시작하자마자 13만 원 되고 첫날 16만 시작했고. 9천 원까지 올라갔어요. 30% 상한가 쳤죠. 네. 그러나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참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까지 주목을 받은 건 사실 이건 코로나 백신을 국내 생산하는 걸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맡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까지 기대를 받은 건. 근데 어쨌든 캐시카우인 정말 돈이 되는 이 회사는 이렇게 분리를 딱 해서 빼고 그러면서 이제 책임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지게 좀 이렇게 좀 내놓는 게 아닌가라는 게 사실 오늘 우리 스트레이트의 문제 제기의 시작인 거거든요.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좀 그런 게 있고요. 사실은 그 또 SK 바이오사이언스 사장님이 나와서 이렇게 상장 기념해서 했던 바를 보면은 이제 백신 회사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그리고 나의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는 이제 기업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 뭐 백신 좋은 예 하시지만 그것과 별개로 사실 이 문제에서도 그런 좀 책임감을 SK 그 그룹에서 좀 보여주시면 그런 게 더 진정성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케미컬에서 분사를 해서 나온 회사인데 여기는 이제 백신을 만드는 회사인 거고 현재 케미컬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남아 있죠. 예. 분사를 시킨 나머지 케미컬은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사업 분야에서 그 백신만 떼어낸 게 바이오 사이언스고요. 그냥 다른 일반 사업 분야, 화학 분야는 케미컬 갖고 있고 그 위에 지주 회사인 SK 디스커버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투자 설명서에 저는 그 내용이 있는 게 상당히 좀 이례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보지를 안 하면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런 리스크가 있다는 거는 고시를 해야 되는 거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할 때 네네네네. 우리가 이러이러한 리스크를 안고 있으니
그 부분은 감안해서 투자하시라라는 그렇죠. 설명서인 거죠. 투자 위험 요소라는 것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그 항목 중에 하나.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재판에서 만약에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입장에서는 진다면이라는 조건이 있는 거죠. 그렇죠. 특히 이제 뭐 형사뿐만 아니라 민사 소송도 있거든요. 그런 거에 졌을 때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이 나가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들이 좀 써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대부분의 민사가 약간 이제 형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는 경우가 사실 많잖아요. 그래서 피해자 단체분에 계신 분들이 되게 힘들어하세요. 이 재판 결과가 네. 결국엔 다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네. 보통 이제 그 대부분 순서잖아요. 형사 나와서 내가 피해자로 확정이 되면 그걸 가지고 내가 이런 피해들을 받았으니 그거를 뭐 경제적 배상이든 뭐 이런 거를 해달라 이렇게 민사로 가는데 이게 지금 무죄가 어쨌든 나왔으니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땅을 칠 일이죠 이거는. 이 재판부의 논리대로라면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상황이 되는 그렇네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재판부가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부인데 저희가 이제 이례적으로 이제 부장판사님 이름까지 명기를 해서 기사를 낸 이유도 그러니까 기자 입장에서는 자꾸 이제 이 법원이란 이름, 검찰이란 이름에 자꾸 이렇게 가려지는 느낌이 있어서 이제부터 저희 이제 스트레이트는 되도록이면 이제 검사분들, 판사분들 다 이렇게 뭔가 법적인 조치가 있으면 그거에 이제 이름을 갖다 명확하게 밝혀드리는 게 맞겠다. 그런 취지로 저희가 이번 왜냐면 뭐 공소장에 이름 쓰고 판결문에 이름을 쓰시는 게 그것에 대한 자기가 뭐 법조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겠다는 걸로 우리 기자들 바이라인 쓰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 판사분들도 어쨌든 판결을 내리면서 되게 좀 마음이 좀 그랬는지 거기에 그런 것도 있긴 합니다. 앞으로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입증이 불가능해서 과학적으로 이렇게 무죄를 내리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나중에 어떤 판결이 이 판결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뉘앙스의 말이 있어요. 네. 법조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번 판결 지난번에 기사가 뭐 다 모든 언론들이 다 했었는데 판사의 판단이라든지 뭐 증거에 대한 신뢰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좀 지적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기소하는 주체, 그러니까 검사 쪽에서 뭔가 좀 너무 허술하게 했던 거 아니냐, 좀 핀트를 잘못 짚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판결에 대한 비판할 때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를 판결을 내린 판사의 문제인 거냐 아니면 사실은 이걸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검사의 문제인 거냐는 사실 늘 고민되는 부분인데 그렇죠. 맞습니다. 이 사건에서 좀 좁혀서 보면 사실은 검찰이 이제 그 인과관계에 있어서 폐 질환 쪽 이렇게 뭐 상기도 하기도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위쪽 이게 위쪽 목 위로는 이제 상기도고 뭐 하기도인데 하기도의 영향에 좀 집중해서 이제 기소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폐 질환이 아니어도 뭐 다른 이제 질환이 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법원은 판단을 안 한 거예요. 왜냐면 기소를 여기만 했으니까. 네네네. 밑쪽에 관한 피해만 본 그렇죠. 거니까요. 그런 점에서 이제 뭐 검찰 수사에 좀 한계도 있었죠. 판사는 기소한 부분만 판단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것만 보고 했다는 거죠. 물론 거기에도 이제 이견은 있습니다만. 네.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그 약간 이렇게 서로 이제 뭔가 화살을 이렇게 떠넘긴다고 해야 되나? 아니, 너넨 그거밖에 기소 안 했잖아. 아니 그랬는데도 판결은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좀 그런 거죠. 약간. 아니 근데 아까 저는 쌍둥이 피해 사례를 보면서 좀 되게 속이 많이 상했던 게 그런 겁니다. 그 피해자한테 네가 피해자라는 걸 입증해봐. 아니 뭐 이렇게 되면 진짜 이거는 이때부터는 좀 답이 없어지거든요. 특히 그 우리가 이제 의료 분쟁이라든지 의료사고 관련된 재판 관련 기사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대부분의 경우 아프게 된 내지는 신체에 향후 살아가는데 정말로 큰 지대한 지장을 줄 만한 큰 상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병원이 잘못한 거를 환자들이 입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기에서 오는 상당히 좀 어려움들을 우리가 익히 봐왔는데 사실 이것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전형적인 사건입니다. 지금 사실은. 네네. 그러니까 재판부는 사실은 판결문에 그렇게 뭐 명시한 건 아니지만 사실은 피해자한테 너가 정말 이 살균제를 써서 환자가 됐다는 거를 입증해라고 거의 사실은 저는 그렇게 읽었거든요. 판결문을. 그래서 저는 이거 아주 불가능한 일 아닌가 사실은. 네. 그렇죠. 그거 어떻게 뭐 피해자들이 어떻게 PHMG 이런 거 어떻게 하냐고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뭘 썼는지 사실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픈데 살균제 써서 아픈 게 중요하지. 그게 사실 PHMG인지 CMIT, MIT인지 그걸 알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피해자 지원, 그러니까 배상 등등은 어떻게 일단 진행되고 있는지 큰 틀을 좀 설명을 먼저 들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기업들이 소극적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제 먼저 심사를 해서
이렇게 지원금을 주는 거 있고요. 네네. 물론 그 심사의 그 폭이나 뭐 속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이 있지만 어쨌든 정부에서 하고 있고 대신에 정부는 본인들이 일단은 겉으로 드러난 잘못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기업한테 쉽게 말해서 구상권을 청구해서 네네네네. 분담금을 이제 내게 했죠. 그렇게 법적 받아서 책임과는 별개로. 네네네네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하고 그건 이제 기업들이 냈고요. 이제 그 이후에 개인적인 이제 민사적인 분쟁이나 이런 데서는 거의 안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절대 뭐 배상 보상 이런 용어를 안 쓰는 것도 사실 책 잡히기 싫다 뭐 맞습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원이라는 단어를 되게 뭐 쓴다는 거죠? 인도적인 것처럼 네네.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사회 공헌 사업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또 하는. 네. 이게 만약에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는 뭐 미국 같은 나라였으면. 곳이라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옥시는 기본적으로 이제 다국적 유죄를 기업이잖아요. 네, 그리고 유죄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조금 더 배보상에 더 적극적일 수밖에 없는 현실도 있고 그리고 또 이게 해외 기업이다 보니까 맞아요. 해외는 법이 좀 세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나마 그래도 좀 돈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섰어요. 그리고 그분 이제 뭐 10억 뭐 이렇게 뭐 3억 5억 뭐 이렇게 책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은 만약에 피해가 나서 미국이었으면 한 명당 영유아 같은 경우는 최소 75억에서 100억 물어줬을 거다. 한 명당. 한 명당. 네. 그러면은 그 후유증을 안고 평생을 살아야 되니까. 네네네네. 네. 우리나라랑 비교도 안 되죠. 음. 지금 아예 안 주고 있는데 여기는 뭐 75억, 100억 얘기 나오니까. 네. 아마 미국이었으면은 두 기업 다 문 닫아야 됐을 거예요. 네, 그 얘기 제일 많이 하시고 네, 사실 기업 감당 자체가 못했을 거예요. 끝나는 네. 이 정도 사고였으면 네. 사실 뭐 우리나라 뭐 기업하기 어렵다 뭐 하는 분들 많은데 네. 적어도 이 사건만 보면 사실 우리나라처럼 이 사건에 관대한 나라는 없을 겁니다. 아무 나라였으면 사실 진짜 문 닫았을 거예요. 사실은 당시 광고를 보면 인체에 무해하다고 되어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으니 사실 기업들이 책임을 져야죠. 그러니까- 광고도 진짜 허술한 게 그 헌팅턴이라는 데서 헌팅 이게 스펠링도 틀려 있어요. 어디서 조사했는지 조사 기간이 막 스펠링 틀려 있고 굉장히 뭐 허술하죠.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기 뭐 남 얘기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 그때 당시에 내가 가습기를 사용을 안 해서 그걸 안 썼을 뿐이지 그 마트에 정말 지천으로 널려있던 그걸 내가 만약에 오늘 가습기를 한번 씻어야겠는데 하고 들고 갔었으면 그건 이건 내 얘기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 사실은 저는 실제로 썼거든요. 오. 한두 번 썼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이렇게 넣어서 씻어내는 게 아니라 물에 넣어놔라 약간 이런 형태였어요. 그럼 넣어놓고 트는 상황. 그렇죠. 그러니까 첨가제 같은 거였죠. 그래서 당연히 흡입 독성이 없을 거라고 사람들은 여기고 그렇죠, 그렇죠. 이걸 물에 넣어놓으면 살균 작용을 해서 깨끗하게 되는 거라. 수증기가 나올 거라고 믿고 썼던 건데 그래서 사실은 흡입 독성이 굉장히 컸던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목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지배구조 관련한 네, 얘기였어요. 네, 네. 그 SK 바이오사이언스 얘기를 맞아요. 하면서 얘는 왜 이렇게 빠졌고 SK 케미칼은 그대로 있는데 그러면 그 위에는 누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 실제로 그 SK 측에서 사과도 했었어요. 그죠? 그 사과를 한 주체가 그때 최창원 청문회에서는 이제 네, SK 디스커버리 부회장이 했고요. 그걸 알려면 사실 SK라는 이름이 하나라서 사실 좀 헷갈리는데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네. 기본적으로 SK라는 그룹 자체가 삼각 구조라고 그러니까 삼각 구도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뭐 제일 이제 알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SK 텔레콤, SK 하이닉스, SK 에너지 같은 이제 기업의 주력 계열사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이제 최태원 회장이 경영 이쪽에 있고요. 네. 하지만 SK라는 이름을 쓰지만 지금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보도한 SK 디스커버리, SK 케미칼, SK 바이오사이언스 요 계열이 따로 있습니다. 이분은 최창원 부회장이 이끄는 굉장히 독립적인 이름은 SK지만 그리고 또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오는 분이면 최신원 부회장이 또 있는데 이분 이제 워커힐 호텔 이런 여행 이쪽으로 SK 네트워크스 쪽으로 이렇게 세 명의 사촌 형제들이 사실은 SK 커다란 그룹에 조금 나눠져 있는. 물론 최태원 회장이 가장 알짜 회사고 가장 많은 거를 거느리고 있지만 두 명의 사촌 동생도 각자의 영향권 아래 몇 개의 회사를 두고 그러면은 있죠. 이 디스커버리하고 아까 얘기했던 네트워크
여기는 네트웍스. 최태원 회장이 직접 그 지배를 하지 않는 건가요? 네, 지분 구조상도 그렇고 사실은 거의 독립적이다. 뭐 봐도 되고 사실은 SK이라는 이름을 떼도 거의 무방하다고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그런 SK라는 그룹이 워낙 크고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그 브랜드를 넣는 게 서로 좋다고 생각해서 같이 하는 게 아닌가. 그럼 이거 약간 그 처음에 이제 르노 자동차가 들어올 때 삼성을 뺄 수도 있었는데 르노 삼성 자동차, 삼성의 이름을 좀 갖고 가고 싶어서 그렇게 또 그러니까 그런 예라고 보시면은 더 이해하기가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건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진행 상황에 있어서 반론도 사실은 양측에 다 요청을 했어요. SK 디스커버리와 그러니까 케미칼 쪽과 이제 SK 전체 그룹. 이게 완전히 책임이 없다고 분리해서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게 또 SK 그룹사 전체가 어찌됐든 아우르고 있는 게 추태원 회장님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측에 이제 입장을 물었는데 그 입장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제 SK 그룹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SK 케미칼이나 디스커버리는 독립적인 경영이기 때문에 별개다. 네, 기본적인 그런 입장이고요. 네. 뭐 SK 케미칼은 본인과의 연관성을 부인하진 않지만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기도 하고 피해자들이 원치 않아서 대화 진행 상황을 공개할 수 없다. 뭐 이런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SK의 성경 창업주는 최종건 전 고 회장이고 그분의 동생이 이어받았어요. 최종현 회장. 그 최종현 회장의 아들이 최태원 회장인 거고 현재. 그리고 창업주인 최종건 회장의 아들이 맡고 있는 곳이 이 SK 케미칼인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창원 부회장이 최종건 회장 그러니까 큰 형의 셋째 아들. 그러니까 보통은 사실은 기업들 세습하는 거 보면 이제 동생한테 물려주기보다 아들들한테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아서 안 헷갈리는데 이 경우는 이제 창업주께서 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제 동생한테 간 거죠. 동생의 40대에 돌아가셨을 거예요. 동생의 아들이 최태원 회장이니까 이제 창업주에서 바로 후계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기업자로 내려온 셈이거든요. 근데 이쪽에 이제 남아 있는 거잖아요. 원래 창업주의 아들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하나씩 갖고 있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 사촌간인 거군요. 최태원 회장과는 사촌지간. 사촌지간. 사실 이제 좀 중요한 건 뭐 SK 전체 그룹이든 아니면 아까 이제 소개해 주신 SK 뭐 디스커버리든 간에 이제 그 피해자들을 어떻게 이제 구제를 해야 되느냐에 또 이제 문제가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옥시와의 이제 어쨌든 비교도 우리가 안 해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죠. 그 옥시 전 대표 만나고 그 서면으로 우리가 또 연락도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억울하다. 그러니까 잘못은 인정하나 우리도 속았다라는 입장이라고 이제 방송 내용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좀 혹시 다 담지 못한 내용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일단은 사실 저도 고민이 됐어요. 왜냐하면 사실 옥시가 잘못이 없냐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오해의 소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옥시는 완제품 그러니까 SK 케미칼이 생산한 그 PHMG라는 원료를 다른 중간 업체를 통해서 받아서 결국에 최종적으로 만든 건 옥시예요. 그래서 그렇죠. 옥시의 책임이 커요, 사실. 옥시가 잘못 없다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다만 이분은 6년형을 선고받고 이미 5년을 살았습니다. 형기 80% 정도를 살아서 이분 이제 본인이 굉장히 속죄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계시면서 실제로 지금 이분이 생각하는 그 속죄의 길은 이 사건의 진상을 정확하게 밝히는 것뿐밖에 없다. 그래서 사비를 털어서 실험을 하고 계세요. 실제로 이런저런 이 원료에 대한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SK 케미칼이 처음 원료를 만든 것 자체가 이미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거니까 아무래도 옥시의 주장은 이제 속았다는 거잖아요. 후에 말해서 독성 물질의 독성을 공개하지 않고 우리한테 팔았다. 너네 처음부터 잘못 만들었다는 게 이제 옥시의 주장이니까 그거를 입증하기 위한 자체적인 실험을 하시는 거고 근데 이분이 실험 결과를 이제 사회적 참사 특별위원회 사참위에다가 주셨는데 그게 상당히 이제 사참위에서 조사해 보니 신빙성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SK케미컬의 그 CMIT, MIT 이것과 관련된 1심이 끝난 거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또 이 부분도 좀 다뤄질 수가 있겠네요. 그럼요. 그렇죠. 앞으로도 뭐 계속 관심 갖고 봐야 될 재판입니다. 네. 이게 이제 용어가 좀 어렵고 이게 너무 막 복잡하고 이게 좀 시간이 좀 제법 지난 일이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야? 얘네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쉽게 말해서 그냥 두 가지 독성 물질을 가지고 이쪽 저쪽에 원료를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피해자들은 당연히 1번 피해자도 있고 2번 피해자도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2번은 유죄, 1번은 무죄가 나와서 1번 쪽에 피해를 본 피해자들은 이게 말이 되냐라고 대단히 좀 힘들어하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1, 2번 두 사건에 공통적으로 이제 SK 케미칼이 들어있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그 부분을 오늘 집중적으로 보도한 거고요. 맞습니다. 예. 그럼 이제 또 곽승규 기자가 이 법조 취재를 상당히 잘하는 기자라서 이번에도 사실은 검사 또 판사 출신 변호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놈의 정과는 또 여기도 나와요. 이게 사실 좀 되게 충격적인 사실 이거는 저도 좀 이게 사실 지금이면 이거는 거의 제가 보기에 이렇게 아마 안 돼요. 법적으로도 이렇게 단시간에 이 검사 출신이 기업으로 옮겨가는 게 지금 안 되는데 이때는 법이 더 허술하고 아마도 이 신고 같은 게 제대로 안 되지 않았을까 추정되는데 이분이 이제 그 맥가 폭행 사건 그렇죠. 관련된 이 검사 한 분이 오히려 피해자를 이제 기소했잖아요. 이제 저는 이 얘기 진짜 몰랐어요. 도로교통법 위반 이런 걸로. 뭐다면 또 뭐였더라? 그 업무방해. 업무방해. 네. 이분이 그냥 고용 보정을 요구하면서 시위 같은 걸 하셨으니까 거기 이제 업무방해라고 해서 걸었는데 그렇게 많이 맞으신 분은 이제 별건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이거 하셨던 한 검사가 바로 SK로 왔는데 그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얼마나 걸렸어요? 1년이 안 돼요. 네. 아니, 몇 개월밖에 너무 좀 화가 나는 게 영화 베테랑 진짜 많은 분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거 이제 모티브가 또 된 사건이 이 사건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이제 임금 관련해 가지고 시위를 하고 있는 운수 노동자를 그래서 야구 방망이 등으로 폭행을 하고 맥값이라면서 2천만 원을 거기 영화에서도 아마 2천만 원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액수 같을 걸요. 네. 그래서 그때 당사자가 이제 그 최철원 씨. 네. 이 사건이 사실 처음 보도한 것도 MBC 시사 매거진 2580에서 보도를 했었죠. 김재용 기자가 당시 보도를 했었습니다. 굉장히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화제가 굉장히 많이 됐었는데 이 얘기가 사실은 SK에서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이 얘기가 소환이 됩니다. 근데 이번에도 또 나왔단 말이죠. 이제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가습기 살균제가 한참 문제가 됐던 시기에 그때 그런 피해자를 기소했던 인물을 검사를 영입해서 어쨌든 SK가 이 사건의 법률 대응을 이제 전담하게 한 거고 공교롭게도 이제 그분은 현재 증거 인멸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고 아직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서 증거 인멸을 한 혐의로 왜냐면 이제 이 검사 출신이 검찰이 이제 가습기 살균제를 SK 그 케미칼이 증거 인멸하기 위해 TF를 만들었다고 검찰이 보고 있고 그렇게 기소를 했는데 그 TF의 핵심적인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림이 너무 어려워. 피해자가 분명히 피해자인데 맥값 폭행의 피해자인데 이 사람을 업무방해로 기소한 검사가 있는데 그 검사는 부장검사였고 이 부장검사가 1년이 안 돼서 피의자네 회사로 들어가서 정확하게 SK그룹의 계열사로 들어간 거죠. 그렇죠. SK그룹에 들어가서 이쪽에 이제 법률 자문을 하면서 증거인멸을 해서 또 재판까지 가. 근데 그게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 증거인멸을 한 미치겠네,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 무슨 증거를 이거 진짜 영화도 이렇게 가습기 살균제의 그 유해성 이런 과학 자료 이런 거를 이제 은폐하거나 뭐 이제 삭제 뭐 이런 관련돼서 여러 가지 증거를 이제 인멸한 내부 자료 있죠. 같은 것들을 이제 삭제하거나 검찰 압수수색 대비해서 뭐 이렇게 조치하라고 했다는 뭐 녹취 같은 게 좀 검찰에 공소장이 있고요. 네. 이 부분은 그러니까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하고는 별도로 지금 수사가 재판이 진행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이미 기소가 돼 있는 상황인데 이 재판이 굉장히 느리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왜 느리게 갈까요? 이 부분도 문제인가요? 안 끝났죠?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1심이. 이제 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그 아까 많이 얘기해 주셨지만 이게 본체 사건이라고 하는 그 CMIT, MIT나 뭐 이런 게 또 무죄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다. 네네. 그래서 사실은 변호인이나 이런 피의자 측은 이거를 좀 일부러 느리게 하는 전략을 핀 게 아니냐는 사실은 의혹을 받고 있고요. 사실 뭐 그거는 뭐 제가 단정지어 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리고 또 재판부가 바뀌었어요. 얼마 전에 정기 인사 나가지고 그럼 이제 이 재판장이 사건을 파악하시는데 시간이 또 걸려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스트레이트에서 워낙 그 유명 로펌
쪽 얘기 나올 때마다 쓰는 주요 전략 가운데 하나였잖아요. 그 전관들이 주로 이제 어드바이스 해줄 때 좀 버티고 뭉개고 뭐 문구 하나 가지고 트집 잡아서 반송 보내고 뭐 이러다 보면 재판부 바뀌고 그러면 또 뭐 이번 요건 태평양에서 좀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양. 네, 높음, 거기 유명한 뭐 높음이죠. 네. 두 군데잖아요. 아니 그래서 우리나라 뭐 3대 하면은 뭐 그러니까 4대 하면 보통 김광태세 뭐 이렇게 얘기 많이 하니까 광장, 태평양. 기소된 두 분이 다 현직이시죠? 여전히? 네, 사실은 이것도 이제 피해자분이 되게 굉장히 화나시는 부분인데 뭐 이제 일을 하실 수 있죠. 근데 이제 맡고 있는 직책이 윤리부문 부사장, 법무실장 이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게 물론 이분들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법적인 다툼이 있지만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돼 있는 상태에서 윤리와 법을 담당하는 건 좀 그렇지 않냐. 물론 그분들은 뭐 무죄를 주장하시지만 고등학교 때 많이 때리셨던 윤리 선생님이 생각나네요. 네. 그 직접 법정 가서 만나 보셨죠? 네, 봤습니다. 네, 재판에 그 며칠 안 됐습니다. 네, 며칠 전에 이거 이제 지난주에 있어서 가서 이제 얼굴을 봤죠. 네. 뭐 입장을 들을 수 있었던가요? 뭐 말씀을 전혀 안 하셔가지고 안 하셔 두 분 다 그냥 안타깝게도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부장검사 출신 또 판사 출신 이 두 분이 SK 그룹이 아니고 SK 디스커버리의 윤리 그 검사 출신인 분은 SK 디스커버리의 윤리부문 부사장이고요. 네. 판사 출신인 분은 SK 케미칼의 법무실장. 원래 법무실장 자리를 물려받은 셈이 됐어요. 전 법무실장이 윤리부문 부사장이 되고 뒤를 이어서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이제 1심은 끝난 거고 2심이 이제 진행될 텐데 뭐라 그래야 되나 좀 피해자들 입장에서 좀 밝혀져야 될 부분 또 보강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도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뭐가 제일 관건이라고 보세요? 지금 2심 재판에서? 뭐 일단은 사실은 뭐 검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소가 너무 좁게 된 부분 근데 뭐 공소장 변경이 쉽진 않겠지만 그렇죠. 뭐 그런 부분이 또 쟁점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사건이 오래되는 바람에 이 공소시효 만료가 좀 압박이 있어서 그게 제일 사실 뭔가를 혐의를 추가하고 뭐 이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사실은 지금도 하나둘씩 진상이 새로 드러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사회적 참사 조사위원회에서 특별조사위원 사참위에서 지금 계속 새로 나오고 있어가지고 피해자 수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네, 사실은 그걸 되게 안타까워하시죠. 지금 또 얼마 전에 사참위 활동 기간이 연장은 됐는데 진상조사할 권리는 또 약간 빼앗은 이렇게 좀 모습이 돼가지고 약간 좀 답답해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사실 이 재판에 있어서 문제점은 뭐 다른 회사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시사직격이라는 KBS 프로그램에서 얼마 전에 상당히 집중적으로 다룬 바가 있습니다. 네. 뭐 기회가 되신다면 이제 시청자분들도 같이 보시면 이 사건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판결은 이제 CMIT, MIT 판결이 이제 한 축인데 그 판결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보도했습니다. 네.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도 조만간 하고 산다고 제가 들었는데 방송 시점은 모르겠지만 지상파 3사 콤보로 다 보셔도 저희는 저희 취재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저희 것만 보시라고 얘기 안 합니다. 사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더 전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가를 함께 공감해 주시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뭐 타사 방송이라고 해도 뭐 기꺼이 이런 거는 저희가 홍보 같이 해드릴 수 있고요. 아니 근데 그 SK 본사는 어쨌든 좀 떨어져 있는 회사인지도 이제 알겠어요. 오케이 다르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SKT 텔레콤과는 여기는 완전히 다른 회사다. SK만 갖고 있다. 그렇지만 어쨌든 SK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사회적 그 윤리, 그다음에 사회적 참여, 뭐 경영, 뭐 이런 것들 이거랑 좀 너무 지금 하는 행보가 좀 다르니까 그럼 이제 그렇게 되면 그룹 전체 입장에서도 좀 자기네 이미지에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어떻게든 좀 얘기라도 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건 진정성이 굉장히 의심받는 부분이거든요. 말은 ESG 경영으로 하는데 ESG가 결국엔 사회적 책임을 강하게 하는 건데 이게 벌어진 일에 대해서 이렇게 책임을 지지 않는 게 과연 말로 ESG를 외치는 게 얼마나 설득력 있을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사실은 최태원 회장이 얼마 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이렇게 격려하러 한번 공장에 간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때 직접 나와서 우리 그 영상에도 나왔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관련이 없는 회사 아닙니다. 네네. 당연히 SK 그룹 수장으로서 관리하는 뭐 바이오 사이언스도
다 연결이 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이언스 케미칼 디스커버리에서 조금 더 사실은 ESG를 그렇게 강조하는 게 그룹의 그거라면 이 문제를 좀 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좀 대승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이 네네네. 관련 없다고만 할 게 아니고. 근데 곽 기자, 이 ESG도 뭐 평가를 해요? 뭐 그게 있어요? 뭐 점수 같은 게 있어요? 네, 이제 ESG가 최근에 굉장히 이제 핫한 단어인데 이슈가 됐죠. 네네네. 뭐 환경, 사회, 이제 지배 구조의 줄임말인데요. 이게 이제 민간 기업에서도 좀 하고요. 사실 이게 좀 돈벌이가 된다고 보이니까 증권사, 은행 여기서도 또 독자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뭐 경제신문에서도 이제 약간 이런 거에 약간 발 좀 잠그려고 하고 있고, 뭐 약간 여기저기서 지금 하고 있는데 유행처럼 사실은 네네네. 되고 있죠. 왜냐면 기업 입장에서는 ESG 점수가 낮게 나오면 사회적 책임을 잘 안 하는 것처럼 비춰지니까 이제 비윤리적인 기업처럼 네네. 보인다. 우리가 착한 소비처럼 투자도 이제 착하게 하고 싶은 사람들의 욕구가 이제 커지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신경 많이 쓰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평가 주체는 국민연금입니다. 네. 국민연금. 돈이 워낙 많잖아요. 여기는. 국내 주식시장이 워낙 큰 손이다 보니까. 네네. 그 국민연금 이사장이 내년까지 갖고 있는 자기 자산의 50% 절반에 ESG 평가를 반영하겠다는 발언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쉽게 말하면 주가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표가 되겠네요, 이거. 사실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국민연금은 이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평가 결과가 공개되면 주가가 흔들리니까. 주가가 흔들리니까.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거를 평가를 하는 이유 자체가 네. 이거 잘 좀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그 공개를 하고 이제 유도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만약에 그렇게 그 우려가 돼가지고 국민연금에서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만 알아서 평가를 해서, 예를 들어서 SK케미칼이 너무 안 좋아서 우리 평가 점수 최하위를 줬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돈을 뺐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러면 개미들은 명분도 없이 돈 빠지는 거잖아요. 이제 사실 그게 제일 문제거든요. 기관들이 돈 빼면 이제 개미들은 갑자기 영문도 모르고 돈을 이게 그게 항상 그렇죠. 주식시장의 문제잖아요. 네. 그게 이제 벌어질 수 있죠. 사실 ESG로 갑자기 자기들이 알아서 돈을 빼면 이게 사실 그거는 좀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여요. 그렇네요. 어느 게 더 나은지에 대해서는. 근데 어쨌든 ESG 경영이라는 거는 꼭 필요한 거고 좋은 거예요, 그죠? 네. 맞아요. 뭐 친환경,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그리고 건전한 투명한 지배 구조를 갖는다, 뭐 이런 거는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거고, 그게 따라서 투자를 한다거나 그런 기업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는 거는 좋은 건데, 그래서 지금 SK는 그게 굉장히 사실 눈으로 보기에도 기사들도 많이 났지만 그런 걸 막 해요. 네. 문제는 이제 SK케미칼의 이런 그 가습기 살균제 관련한 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ESG 경영과는 좀 상충되는 거 아니냐, 엇나가는 거 아니냐. 최소한 뭔가 좀 최태원 회장이 뭐 사촌내 회사라고 하지만 관심을 좀 가져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아까 이세욱 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좀 대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네. 방안, 또는 좀 적극적으로 이 진상조사에 협력하는 방안, 뭐 이런 것들을 좀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봐요.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좀 뭐 좋은 일이었잖아요. 국내 생산을 맡게 된 행사에는 가시고, 그리고 또 이런 조금 까다롭고 좀 불편할 수 있는 거에서 빠지시진 않을 거라고 좀 믿고 싶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SK 디스커버리는 당연한 거고요. 이 문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야말로 ESG 경영에 대한 최고의 홍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이 말보다 실천이 중요한 거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좀 저희는 그렇게 촉구하는 걸로. 네. 다시 한번 피해자들이 또 오늘 방송 보시면 또 답답해 하실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안 좋긴 한데요. 네. 아마 이제 한동안 이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해서 잊고 있었던 분들도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우리 피해자분들을 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이 재판 과정 끝까지 끈질기게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무리하시죠. 뭐였죠? 제가 4개. 구독, 알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본방 사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본방 사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대충 안 끝낸다고? 너무 썰렁한데요. 다시 한번 제대로 한번 더 하자. 해요. 네, 아, 정말 이게 뭐야? 아시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본방 사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